예, 이번 시간에는 생산비 절감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모를 보급할 때는 차를 세워야 돼요, 혼자 하면. 안 그러면 두 분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거나 혼자 하시게 되면 이항기를 세우고 모를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시연하는 것처럼 모를 보급할 때도 이항기는 오로지 반드시 앞에 보셨다시피 이항기도 자율주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도 곧 자율주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기술로는 직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너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퉁이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항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안에 이러한 기술들이 보편화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당 노동력이 우리 선수하지 않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많이 들어보고 있는 재배 기술인데요. 드문모 심기입니다. 소식 재배라고 했었죠. 근데 드문모 심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평당 70주 정도 심던 것을 드물게 심자, 평당 50주 이하로 심자, 평당 37주 정도 심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물게 심기는 평당 37주에서 50주까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묘 상자가 줄어들죠. 쉽게 말하면 한번 이항기에다 육묘 상자를 싣고 한 방구를 이렇게 이항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되거든요. 일부 제차 한꺼번에 모판을 가지고 가서 여러 번 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노동력 절감, 그 다음에 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 기술입니다. 자, 드물게 심기는 이항 시기는 6월 1일 전후, 될 수 있으면 6월 1일 전에 이렇게 심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드물모 심기는 어느 정도 벼가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월 전에 5월 하순경에 드문모 심기를 이항을 해주시면 좋겠다. 육모 기간은 15일에서 20일 심효를 사용해 주시고요. 파종량은 드물게 심기 때문에 보통 180g, 130g 이렇게 해주라겠는데 한 220g에서 250g 이렇게 더 베게 육묘로 하셔갖고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당 본수는 한 5개 내지 6개 이렇게 잡아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묘상 처리입니다. 치상 후 고아미노산제 처리로 건묘를 육성을 좀 해주시고 드문모 심기는 밑거름으로 70%, 그 다음에 웃거름으로 30% 시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문모 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70주 정도 평당 심었을 때는 한두 주 결주가 남아도 그 부분이 보상작용에 의해서 별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드문모 심기는 30cm 정도 뛰다 보니까 결주가 한번 생기면 60cm 긴 면적이 결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주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가까이서 보면 결주가 상당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판도 전용 모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일반 모판 대비 전용 모판을 이렇게 식붙임으로 찍었을 때 결주가 안 생기게끔 전용 모판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주까지는 일반 이항기로도 50주까지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37주로 이렇게 드문모 심기를 할 때는 식붙임이 다른 걸 또 교체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식부암 조합이나 레일 치출기 이러한 것을 표준을 이제 밀묘하는 것으로 바꿔 끼워서 37주를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드문모 심기인데요. 육묘 이항 노력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육묘나 이항 경제성이 시바르당 어느 정도 표준 대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됩니다. 50주는 표준 재배가 100%라고 보면 60%, 그 다음에
드무모 심기 37주가 한 40%, 50%까지 경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나 빠졌는데요. 드무모 심기를 할 때 품종, 분열이 잘 되는 걸로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분열이 잘 되는 걸로. 아까 그 신동진 벼 같은 경우는 분열이 좀 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동진 벼는 드무모 심기에 좀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새총무나 이런 분열이 잘 되는 품종으로 드무모 심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물을 댄 논 위로 다음은 드론이 직파 날아갑니다. 재배입니다. 공중에서 드론을 직접 논에 거의 뿌립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바로 옆 논에서는 농약 이양기 병해충 대신 방제라든가 벼ψ이를 파종이라든가 이러한 실습니다. 여러 가지 기른 것들, 모를 촬영이라든가 소규모 옮겨 심는 이러한 전통적인 것들을 농법이 드론을 모르는 대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그래서 물에 심거나 뿌리는 직파 재배할 때 재배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무엇보다 시간과 이렇게 돈을 들여 모를 키우지 파종을 않아도 되고 하고 있고요. 간척지에서 좀 많이는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론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드론이나 헬기 아니면 농작업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보편화가 돼 있는 기술들이죠. 다음은 요 근래 이제 새롭게 나온 기술인데요. 모짜리 일회 간주 처리입니다. 포도 자료도 나오고 보짜리 일회 간주 처리로 병해충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짜리부터 해서 이 기간이 상당히 길게 유효합니다. 한 90일 가량. 모짜리부터 석 달 반 가량, 100일까지도 약효가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이 기술을 적용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짜리 일회 간주 처리 약재는 보시다시피 이런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혼합해서 물 1리터에 500ml, 400g, 300ml 이렇게 해서 모판에 모짜리 1헥타에 모판 250개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기술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효 지속 기간이 상자 처리 때보다 한 달가량 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짜리 일회 간주 처리로 인해서 범혈구 방제 효과를 이렇게 직접 실증 시험을 한 겁니다. 보시면 강진군에서 한 건데요. 이 양은 6월 3일, 그 다음에 조사는 9월 30일 날 한 것이거든요. 100일 차에 보시면 간주 처리한 처리구는 그래도 범혈구가 깨끗하고 육묘상자 처리한 것은 이렇게 범혈구가 일부 소규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120일, 그로부터 20일 뒤에는 간주 처리한 것은 보시다시피 범혈구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육묘상자 처리한 것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 육묘 재배 방법입니다. 일반 육묘상자에 산파를 하는 것보다 포트 육묘로 하면 벼가 충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양을 할 때 뿌리가 다치지 않고 바로바로 심기 때문에 초기 활착이 상당히 빠르죠. 포트 육묘 재배 모습인데요. 포트 육묘를 하게 되면 전용 이양기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양을 면적이 많은 농가들은 이게 좀 포트 자체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요거 소질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중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 달가량 지나면 이렇게 모 소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포트 육묘는 그 이상 되더라도 좀 소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올 한 해도 풍년 농사를 지시고 아까 강조해 드린 거 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량을 꼭 준수해라. 모판 하나에 150g 정도 파종량을 꼭 준수해야지만 그 다음 농작업 병해충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니 별 어려움 없이 해 나갈 수가 있다. 파종량 준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땅심을 높여줘야 된다.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 된다. 볏짚을 한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질의 태구비를 시용해서 땅을 만들어야지 농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농가 중에는 300평에 600kg의 고품질 쌀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농어기술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숙련된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신청할까? 뭘? 정부 보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럼 분야별로 다양해. 자격 조건은 없어. 있지. 자격이 돼? 안 되지. 그럼 어떡해? 있는 건 없는 것처럼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야, 화났어? 겁은 나나보지? 미안.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잘 들어봐. 나라 돈은 눈만 돈. 그런 생각했다간 이제 큰일 나. 왜? 반부패 컨트롤 타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헐, 대박 사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겁은 나나보지? 왜요?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그런데 맞아. 신고하면 상도 줘. 소호금, 닭살. 보상금은 최대 30억, 포상금은 최대 2억. 그런데 맞아.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보장, 신변 보호는 확실하게 보장해줌.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역시. 그럼 신고 방법도 좀 알려줄래? 난 고충 처리 전문 신문고 권익위 신고 방법 소개의 영광을 암행어사 청백이에게 양보할게. 감동 받았구나? 잘 들어봐. 검색창에 청년포털 _ 부패공익신고 그곳에서 신고 접수하면 돼. 아하.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부정수급 근절에 끈김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 그건 대체 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